순노루 TV. 세상엔 참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지구가 맞는지 의심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들부터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뎌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죽음의 장소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일반인 신분으로선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들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예, 엄마인데요. 엄마. 오늘은 일반인 제외 극소수의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된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알아보고 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한번 알아보죠. 5위 코카콜라 레시피 세이프. 자신들의 유일한 라이벌은 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카콜라는 출시된 지 137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루 평균 10억 병이 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수잔도 오늘 벌써 콜라를 4잔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콜라 맛있어요. 때문에 이를 시기질투한 브랜드들이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와 비슷한 음료들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1등 코카콜라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대는 없는 상황이죠. 대체 이 검은 설탕물엔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홀려버린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코카콜라엔 흔한 재료들 외에 세븐엑스라는 요술 혼합물이 들어가는데 이는 절대 유추할 수 없는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마법의 성분으로 그 비율은 오직 코카콜라 운영진 측이 보여 중인 레시피에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시피를 알아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코카콜라가 출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레시피는 현재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코카콜라 본사 내에 있는 특수금고 안에 극비리로 보관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금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저 문 두께 봐라. 저걸 어떻게 뚫어? 그리고 안쪽에는 거대한 금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곳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등록되어 있는 손바닥 스캐너와 코드패드 같은 최첨단 보안 장치도 여러 달려있고 이 안에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측에 따르면 레시피는 화려할 것 없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 레시피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운영진 중에서도 2~3명밖에 모르며 그 사람들도 서로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휴, 이렇게 꽁꽁 싸매니까 더 알고 싶은걸. 허구한 게살버거 비법을 노리는 플랑크톤 사장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콜라 없인 못 살아요. 4위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소. 인간의 오만함과 폭력성이 결국 극에 달해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쏴 문명이 무너졌을 때 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재앙 수준으로 들이닥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되었을 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인류의 존폐를 논해야 할 때 등 소위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 닥쳤을 경우 인류의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소로 유엔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전세계 식물들의 씨앗을 보관할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110만 가지 수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특별할 것 없이 단순히 씨앗을 보관하는 장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재앙들이 닥쳤을 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새로운 노아의 방주 또는 최후의 날 저장소라고도 부른다 하는데요. 입구는 작지만 내부는 거대한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쟁이나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터널을 지나 씨앗 저장고로 들어가려면 유엔과 국제기구들이 보관 중인 마스터키 6개가 모두 있어야 할 만큼 보안 또한 철저하죠. 종자보관소 내부는 생각보다 단순한데 시설 전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룸과 냉각장치가 있고 터널 끝엔 3개의 거대한 창고가 있으며 그 안에는 공수받은 나라와 정보가 적혀져 있는 씨앗 박스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무려 북한에서 온 종자도 있고 바로 옆엔 한국에서 온 종자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인정한 국제종자 금고는 총 2개로 스발바르 저장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라고 합니다. 두 곳 모두 만들어진 취지는 좋지만 이곳에 잠들어 있는 씨앗들이 다시 세상 밖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요. 3위 지하철 2호선. 간혹 각종 게임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는 메트로2는 소련이 미국과 냉전 시절일 때 주요 정보 요인 피난 용도로 지어졌다고 알려진 특수 지하철 노선인데요.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 노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당히 과장된 괴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냉전 시절 미국 CIA는 메트로2의 존재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대략적인 노선도까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CIA에 따르면 메트로2는 모스크바역 최하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모스크바역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노선
시설로는 총 4개로 각각이 크렘린궁과 정부 전용 공항 등 주요 시설을 잇고 있고 외곽으로 빠르게 도피할 수 있도록 단선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게 입구는 특정한 역에 철저히 숨겨져 있으며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으로 운용될 것이라 추측된다 하는데요. 메트로토의 깊이는 무려 지하 7층에 달해 일단 진입만 하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요 노선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 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스크바역을 포함해 세바스토폴스카야역 등 일부 역들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복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들이 메트로토에 진입할 수 있는 입구일 것이다라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메트로토라는 거대 지하시설은 미국의 추정대로 실존하는 걸까요? 2위 마운트 웨더 이머전시 오퍼레이션스 센터. 러시아에 메트로2가 있다면 미국엔 마운트 웨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의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공호인데요. 건설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버지니아의 한 시골 마을 부근에 만들어졌는데 겉으로 보기엔 건물도 몇 개 없는 작은 시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거지는 이 아래 작은 도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지하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국가보안시설이라 그런지 마운트 웨더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92년 작가이자 타임지 기자였던 테드 겁은 이 거대한 비밀기지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한정적으로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운트 웨더는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상에는 크고 작은 안테나들과 마이크로 릴레이 시스템들이 있어 언제든지 위성에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200명이 한 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 2개가 있고 유사시에 이곳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인원은 약 6,500명인데요. 명단은 비밀이에요. 에이씨. 이 외에도 마운트 웨더에는 대형 병원과 약국도 존재하며 시체 소각로와 자체 발전소가 있다는 루머도 존재한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지하에 엄청난 시설들이 있다니 몰래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싶네요. 1위 노스 센티널 섬. 총 면적 약 60제곱킬로미터로 울릉도보다 작은 인도의 노스 센티널 섬은 일반인은 물론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방문할 수 없는 미지의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이유는 이곳엔 무려 6만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고대 원주민 부족인 센티널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상 노스 센티널 섬은 인도의 영토로 되어 있지만 인도 정부의 통치력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만의 작은 나라라고 봐야 하죠. 인도 정부는 현재 센티널족의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곳에 방문 시 징역 3년이란 법까지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섬 밖으로 나오고 싶다는 의지나 섬 밖의 생활에 관심이 전혀 없고 혹여나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전염병이라도 옮기게 되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센티널족은 순식간에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섬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섬의 주인인 센티널족이 외부인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 1880년 인도 제국 시절 영국군이 센티널족 노인 2명과 아이 4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센티널족은 외부인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키만큼이나 큰 화살을 쏘거나 치토스 마냥 험상궂게 생긴 몽둥이를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좌이든 타이든 이 섬을 방문했다가 원주민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엔 인도 낚시꾼들을 섭외해 배를 빌려 타 섬에 무단 침입한 뒤 설교를 하려던 중국계 미국 목사 존 앨런 차우가 주민들의 화살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마지막 순간 직전에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입니까? 이 섬은 당신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곳입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1991년 인도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무려 17년 동안 각종 과일과 생활용품을 선물하며 친해져 그들의 생활 양식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조사단이 연구한 부분들을 미스터 달 박사님께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의 키는 평균 160에서 165cm이고 흑인 피부를 가졌으며 여느 다른 원주민들처럼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 피우는 법을 몰라서 번개가 떨어졌을 때만 불을 이용하고요. 평소엔 사냥한 것들을 그냥 날 것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근육이 잘 잡힌 몸매에 반나체 상태로 다니며 허리춤엔 나무 껍질로 만든 허리띠가 있고 그것엔 날카로운 단검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장신구도 있는데 그건 가족이나 사촌이 죽었을 때 남기는 특별을 차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센티널족의 생활 양식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 6만 년 동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지켜졌을 섬의 환경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미 멸종되었다고 알려지던 희귀한 동식물들이 있진 않을까요?